오래 끌던 고민은 끝이 나기 직전에 가장 조용한 얼굴로 신호를 보냅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마음이 가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하세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 흐름은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래 붙들고 있던 고민은 단순히 생각이 많아서 끝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었는데 그 답을 말하는 순간 삶의 판이 달라질 것을 알아서 차마 마지막 결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은 고민의 내용 자체보다도 왜 여러분이 그 결론을 늦추고 있었는가를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41번 암행어사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말을 흐리는지, 무엇이 오래 썩고 있었는지, 여러분은 몰라서 망설인 사람이 아니라 너무 정확히 알아서 쉽게 움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여러분이 우유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을 못 내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판세를 읽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숨긴 속내를 먼저 보고 겉으로 내세운 명분보다 실제로 돌아가는 힘의 방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댄 것입니다. 한번 움직이면 끝장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마패를 꺼내들면 이전처럼 모른 척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자리에 41번 암행어사 카드는 여러분 안에 오래 눌러둔 판단력을 말합니다. 조용히 참고 몰래 확인하고 겉으로는 평범하게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하나 증거를 모아 온 사람입니다. 연애라면 상대의 태도와 말의 엇갈림을 이미 다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이라면 윗선의 의중과 실무자의 계산이 따로 논다는 것까지 팠을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라면 누가 책임을 피하고 누가 좋은 사람 행세만 하는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둔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예민하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길어집니다. 어설픈 희망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게 포장된 말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끝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늦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늦어짐 속에 여러분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리로 넘어가면 6번 왕비의 산책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결국 어떤 삶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는 시끄러운 전쟁보다 정돈된 평안, 소모적인 다툼보다 품이 있는 안정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내 삶이 지저분해지지 않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기질입니다. 그래서 관계든 일이든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해내지만 원래 마음은 늘 평온한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얻는 승리보다 내 자리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바로 그래서 오래 끌던 고민이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내 평안을 지키려 참아왔는데 그 참음이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6번 왕비의 산책 카드는 여러분이 한때는 버틸만 하다고 여겼던 자리도 보여줍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도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도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만과 피로가 있었어도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이번 한 번만 더 참으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41번 암행어사 카드 뒤에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평안을 원해 참아왔지만 이제는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흐름이 됩니다. 겉은 조용한데 속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마음은 오래전부터 떠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고민의 핵심입니다. 실제 문제보다 이미 마음이 정리를 시작했는데도 겉모습을 유지하느라 시간을 더 쓴 것입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53번 연목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면 단순히 미련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놓지 못한 정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든 자리든 추억이든 약속이든
한때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41번 암행어사 카드가 보여주는 냉정한 판단과 6번 왕비의 산책 카드가 보여주는 평온에 대한 갈망 사이에 53번 연목 카드가 끼어 있으니 여러분의 고민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일이 더는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좋은 시절을 끌어옵니다. 처음의 기대, 처음의 타정함, 처음의 약속, 처음 그때 내가 왜 여기에 마음을 줬는지 그 기억이 가슴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야 할 것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53번 연목 카드는 물리적으로 멀어진 것보다도 마음속 거리감이 더 큰 상태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닿지 않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도 진짜 마음은 만나지지 않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어도 예전의 온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긋남을 오래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좋아해서 못 놓는 건지, 아니면 좋아했던 기억 때문에 못 놓는 건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재보다 과거의 온기에 더 많이 기대고 있다면 이미 그 흐름은 반쯤 끝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보다도 내가 거기에 품었던 기대와 애정이 더 커 보입니다.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을 오래 붙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리, 현재의 문제 자리에는 18번 환갑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겉으로 보면 축하와 인정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지금 배열에서는 다른 결을 냅니다. 너무 오래 끌어온 문제, 이미 한 사이클을 다 돈 문제, 이제는 더 붙잡는 것이 오히려 허세가 되거나 체면이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끝났어야 할 고민이 체면 때문에 혹은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계속 연장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물러나면 아깝다는 마음, 남들이 볼 때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까 두려운 마음, 너무 오래 견뎌왔으니 마지막엔 좋은 모양으로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18번 환갑 카드가 현재 문제 자리에 들어오면 실속보다 체면이 앞서고 현실보다 명분을 붙드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속으로 지쳤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아직 버틸만 하다고 말하고 때가 오면 달라질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번 환갑 카드는 지금 그것이 한계에 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축하받을 만한 인내가 아니라 억지로 버티는 의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여러분이 품위 있게 참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오래 참느라 본심이 말라버린 상태로 보입니다. 41번 암행어사 카드가 이미 진실을 보게 했고 6번 왕비의 산책 카드가 평온을 원하게 했고 53번 연목 카드가 정 때문에 발을 묶어 두었는데 18번 환갑 카드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고민이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긴 낡은 짐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네 장을 이어서 보면 여러분은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끝이 싸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옵니다. 요란한 파국보다 조용한 결심으로 옵니다. 누군가를 크게 몰아세우기보다 더는 모른 척하지 않는 방식으로 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서는 판결이 상당 부분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정보가 아닙니다. 상대의 해명도 아닙니다. 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끝내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길었던 이유는 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답을 선택하면 잃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보셔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잃는 것이 더 커졌습니다. 평안도 잃고, 시간도 잃고, 내 기력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을 고르신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서 이미 마지막 점검을 끝내는 중입니다. 누가 진실한지, 무엇이 허상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미련을 못 놓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버티는 것이 존엄인지 고집인지까지 다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전반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래 끌던 고민의 끝은 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끝은 갑자기 밖에서 떨어지는 답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이미 오래 자라온 결론이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모른 척만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끊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아주 또렷하게 갈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다섯 번째 자리에는 37번 영목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지금 일이 왜 이렇게까지 오래 꼬였는가를 아주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을지 몰라도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드러내놓고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안에서 조금씩 신뢰를 허물고 말을 바꾸고 진심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내가 믿고 있던 판 자체를 서서히 흔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이 자리를 계속 지켜도 되는가? 이 관계 안에 아직 명분이 남아있는가? 바로 그 근본을 의심하게 만든 사건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37번 영목 카드는 밖에서 적이 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금이 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낯선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까웠던 사람, 오래 두었던 자리, 한때는 같은 뜻이라고 믿었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어긋남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입니다. 특히 이 카드가 다섯 번째 자리로 들어오면 문제의 원인은 사건 하나가 아니라 구조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 것은 한 번의 실수나 한 차례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는 숨은 경쟁이 있었고, 말하지 않은 불만이 있었고, 서로의 입장보다 자기 계산을 앞세우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연애라면 마음은 식었는데 겉으로만 관계를 이어온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라면 겉으로는 협업인데 실제로는 각자 살 길을 찾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와 간섭이 쌓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설마 여기까지겠나 싶어서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계속 미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37번 영목 카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고 그 균열이 고민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자리의 해결법으로 72번 인정전 카드가 들어온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숨은 계산으로 맞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눈치로 버티면 안 됩니다. 72번 인정전 카드는 중심을 바로 세우는 카드입니다. 명분을 바로 세우고 내 자리를 분명히 하고 허락받아야 할 것과 끊어내야 할 것을 엄정하게 정리하는 흐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사적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감정에 밀려 우왕좌왕할수록 상대가 판을 흔듭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방식은 은밀한 반격이 아니라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정하고 더는 애매한 여지를 주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과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72번 인정전 카드는 궁궐의 정전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해결법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이제 작은 감정의 파도에 따라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고민이 길어진 이유는 상대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상황의 작은 변화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려는지, 내 삶의 질서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더는 어떤 방식의 무례와 혼란을 허락하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연애라면 관계의 이름보다 관계의 질서를 보셔야 합니다. 존중이 무너졌다면 정리하셔야 합니다. 일이라면 보상과 역할과 책임의 선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사랑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들어온 간섭의 범위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자리, 가까운 미래에는 24번 왕의 죽음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섭다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끌던 고민이 끝나기 직전에 신호를 묻는 질문에 이 카드가 미래 자리로 들어왔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끝납니다. 질질 끌던 국면이 막을 내립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기대가 내려갑니다. 한 시대가 저뭅니다. 미련이 남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허전할 수 있습니다.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끝남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아니든 이 문제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호입니다.
살릴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간 것은 아닐까? 더 붙들수록 나만 더 지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24번 왕의 죽음 카드가 보내는 징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끝나는 기운을 나쁜 것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배열에서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37번 영모 카드로 원인이 드러났고 72번 인정전 카드로 해결의 원칙이 세워졌다면 24번 왕의 죽음 카드는 파괴가 아니라 종결입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흐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억지 희망을 버리게 합니다. 계속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달라질 것이라는 자기 위안, 그런 것들을 하나씩 걷어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종결입니다. 끝나야 다음이 열립니다. 이 카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나간 것에 왕관을 씌운 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이미 끝난 자리에서 마지막 품위를 지키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승리입니다. 이 카드가 가까운 미래 자리에 들어오면 실제로는 조만간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거나 마음이 완전히 식거나 일의 방향이 바뀌거나 더는 돌아갈 수 없는 선언이 나오거나 혹은 내 마음속에서 완전한 포기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보다 본질입니다. 여러분 삶의 한 장면이 분명히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만 예전과 같은 마음이 안 생기고 아무리 애써도 다시 예전처럼 기대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서도 이미 끝난 것 같은 허무가 밀려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울이 아니라 종결의 문턱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할수록 더 큰 상실감만 남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자리, 달라질 일상의 변화로 45번 승은상궁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4번 왕의 죽음 카드 다음에 45번 승은상궁 카드가 온다는 것은 끝남 뒤에 곧바로 발탁과 새로운 대우가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래 붙들고 있던 고민을 정리하고 나면 예상보다 빠르게 판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나를 질식시키던 관계나 상황에서 발을 빼는 순간 다른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거나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카드는 단순히 좋은 일이 온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던 사람이 갑자기 눈에 띄는 카드입니다. 오래 참고 조용히 견디고 스스로를 낮춰왔던 사람이 드디어 위에서 선택받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5번 승은상궁 카드가 그냥 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복은 정리한 사람에게 옵니다. 과거의 질서를 끝내고 자기 중심을 세우고 미련을 끄는 뒤에야 들어옵니다. 아직 끝난 자리에 팔 하나를 걸치고 있으면 이 복이 약해집니다. 아직도 저 사람이 돌아보지 않을까? 저 자리가 다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그 미련이 남아있으면 새 대우를 온전히 못 받습니다. 45번 승은상궁 카드는 새로운 후원, 새로운 호명, 새로운 자리로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오래 끌던 고민을 끝내는 순간 삶은 여러분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차원의 자리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남이 억울해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발탁의 전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애로 본다면 오래 미련을 붙들던 관계를 놓은 뒤에야 나를 제대로 존중하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로 본다면 소모적인 자리에서 팔을 빼야 비로소 더 나은 제안과 인정이 옵니다. 인간관계로 본다면 나를 당연하게 여기던 무리에서 물러나야 나를 귀하게 보는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24번 왕의 죽음 카드 다음에 45번 승은상궁 카드가 오는 이유입니다. 끝남은 추락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은 더 낮은 자리에서 버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 문턱에서 여러분이 미련 때문에 다시 고개를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이 고민이 끝나야 복이 들어옵니다. 이 관계가 정리되어야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 판을 떠나야 다음 판에서 불립니다. 결국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후반부는 아주 분명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안에서 이미 무너진 신뢰와 숨은 견제였습니다. 해결의 길은 감정이 아니라 중심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오래된 흐름이 분명히 끝납니다. 그리고 그 끝 뒤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새로운 인정과 발탁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까지 붙들고 서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끝난 것을 끝났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기운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래 끌던 고민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더는 아닌 것을 끝내고 더 나은 자리로 올려 세우기 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복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문고리만 돌리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 흐름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긴장이 팽팽하게 조여져 있던 판입니다. 오래 끌던 고민이 끝나기 직전이라는 말은 이제 곧 결론이 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더는 숨길 수 없는 속마음이 드러나고 더는 덮어둘 수 없는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여러분 스스로도 외면하던 핵심을 인정하게 되는 시점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번 선택의 전반부는 특히 마음과 현실이 따로 놀았던 시간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버텼습니다. 겉으로는 관계도 유지했고 상황도 관리했고 해야 할 목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미 신뢰가 흔들렸고 안정을 원하면서도 편히 쉬지 못했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간섭과 압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단순히 선택을 못해서 길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층의 힘이 동시에 얽혀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 하나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는 12번 세자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매우 예민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그 말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를 먼저 읽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표정과 말투보다 분위기의 결을 먼저 읽습니다. 이래서도 문서나 조건의 겉표면보다 실제로 누가 이득을 가져가고 누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부터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쉽게 믿는 기질도 아닙니다. 한번 믿으면 깊이 믿지만 믿기 전까지는 오래 살핍니다. 그리고 일단 이상함을 느끼면 그 감각이 꽤 정확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기질 때문에 고민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빨리 진실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한 증거가 생기기 전까지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예민한 것인지, 정말 저 사람이 속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오해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판이 뒤에서 다르게 굴러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확인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12번 세자 카드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놓고 적인 사람보다 겉으로는 내 편처럼 보이는데 속마음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정한데 뒤에서는 셈이 빠른 사람,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정보를 캐고 내 반응을 살피고 필요한 순간만 가까워지는 사람에게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의 여러분은 오래 끌던 고민 속에서 사람 자체보다 사람을 둘러싼 분위기에 지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애라면 말은 예쁘지만 행동이 수상한 상대, 일이라면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책임은 넘기는 동료나 상사, 가족이라면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내 삶을 통제하려 드는 흐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봤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은 더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싸움이 아니라 속에서 먼저 금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리로 가면 68번 향원정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12번 세자 카드의 긴장감 다음에 68번 향원정 카드가 오면 여러분이 본래 원하는 삶은 훨씬 조용하고 맑은 자리라는 뜻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늘 싸우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싶어서 눈치를 본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원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마음이 편한 공간, 지나치게 들여다보지 않는 관계, 내가 나답게 머물 수 있는 고요한 자리, 과장도 없고 감시도 없고 숨은 계산도 없는 맑은 흐름. 그것이 여러분이 바랐던 삶의 결이었습니다. 68번 향원정 카드는 격한 움직임보다 고요한 안정과 내면의 휴식을 원하게 하는 카드입니다. 아름답고 정돈된 풍경 안에서 숨을 고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민은 더 괴로운 것입니다. 내 본성은 평온을 원하는데 현실은 계속 경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장이 나란히 놓이면 여러분은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늘 한 발 물러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디에서 완전히 마음을 놓아야 할지 모르겠고 언제 누가 내 말을 다르게 쓰거나
내 진심을 다른 셈법으로 받아들일지 몰라 조심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쉬고 있어도 쉰 것 같지 않고 관계 안에 있어도 완전히 안온하지 않습니다. 향원정은 원래 쉼의 공간인데 12번 세자 카드가 앞에 놓이니 그 쉼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한 흐름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문을 잠그고 있었고 좋은 말을 들으면서도 속에서는 경계가 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끌던 고민은 단순히 상대를 놓을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사람 앞에서, 왜 이 자리 안에서 끝내 마음 편히 숨 쉬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29번 궁녀들의 녹봉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고민의 뿌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은 단지 감정만으로 이 관계나 상황을 붙잡아온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있었습니다. 매달 돌아가는 생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안정, 내가 포기하면 비어버릴 자리, 잃고 싶지 않은 최소한의 기반, 바로 이런 것들이 29번 궁녀들의 녹봉 카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의 고민은 감정 하나로 정리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속이 불편해도, 아무리 눈치가 보여도, 아무리 수상한 기류를 느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살아야 하고, 버텨야 하고, 당장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터가 그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진작에 떠났는데 월급과 생활 때문에 버틴 자리. 어떤 분들은 관계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식었는데 익숙함과 생활의 기반 때문에 붙잡아온 관계.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의 얽힘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답답한데 끊어내면 당장 현실이 흔들릴 것 같아 버텨온 흐름입니다. 29번 궁녀들의 녹봉 카드는 작은 보상의 힘을 무시하지 못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거창한 행복은 아니어도 적어도 당장 굴러가는 일상, 아주 큰 기쁨은 아니어도 적어도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질서, 여러분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크게 행복하진 않아도 버틸만 하지 않나. 아주 만족스럽진 않아도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나. 이 정도면 참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카드가 세 번째 자리, 과거의 뿌리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현실을 우선해왔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고 왔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실을 지키기 위해 너무 오래 마음을 희생해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그 균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리, 현재의 문제 자리에는 3번 대비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선택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세의 힘입니다. 겉에 드러난 사람보다 실제로 판을 쥐고 흔드는 누군가의 간섭, 직접 결정은 안 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허락과 승인을 쥔 존재, 혹은 내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영향력 있는 시선, 바로 그것이 3번 대비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보호와 후원을 주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현재의 문제 자리에 들어오면 간섭과 통제가 강하게 읽힙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너무 오래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끊으면 누가 뭐라고 할까? 이 자리를 떠나면 누가 불편해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아닐까? 이런 압박이 아주 깊게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대비 카드는 특히 여성 실세의 그림자로도 읽히고 집안의 큰어른, 조직의 핵심 결정권자, 관계 뒤편에 있는 강한 영향력으로도 자주 읽힙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의 여러분은 단순히 눈앞의 상대와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힘, 그 상황 뒤에 있는 구조, 내가 직접 건드리기 어려운 권위와 질서가 함께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민이 길어졌습니다. 상대와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정리하는 순간 더 큰 눈치와 더 큰 반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단을 못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유부단이 아닙니다. 판의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의 신중함입니다. 다만 이제는 이 카드가 현재 문제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보호처럼 보였던 것이 통제가 되었고 후원처럼 느껴졌던 것이 간섭으로 변했으며 안정처럼 붙들고 있던 구조가 오히려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택의 전반부는 이렇게 읽힙니다. 여러분은 원래 예민하고 정확한 감각으로 사람과 상황의 이면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래 원하는 삶은 싸움이 아니라 고요와 평안입니다. 현실적인 안정과 생활의 기반 때문에 오래 버텨왔지만 지금 여러분을 더 이상 숨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간섭과 실세의 압박입니다. 그래서 오래 끌던 고민이 지금 끝나기 직전이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구조 안에서 예전처럼 버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이 참으셨습니다. 많이 계산했고, 많이 감췄고, 많이 현실을 우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배열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는 남의 시선과 구조를 우선하며 내 마음을 뒤로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후반부로 넘어가면 왜 이 일이 꼬였는지,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긴 고민 끝에 어떤 판이 새로 열리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5번째 자리. 문제의 원인에는 57번 명나라 사신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여기까지 길어진 이유는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결단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상대가 혹은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 너무 큰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57번 명나라 사신 카드는 피할 수 없는 강한 상대를 뜻합니다. 내 뜻대로 조율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말은 점잖게 하지만 실상은 요구가 많고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지만 실제로는 내가 맞춰주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고민 앞에서 늘 동등한 위치에 서 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속으로는 불편하고 억울하고 지나치다고 느끼면서도 정면으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직위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력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서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관계 안에서 내가 더 잃을 것이 많다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57번 명나라 사신 카드는 외교를 요구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즉, 정면으로 싸우면 손해가 커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굽히기만 해도 속이 썩습니다. 바로 이 애매한 지점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이 길어진 것입니다. 연애라면 상대가 늘 주도권을 쥐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일이라면 윗선이나 거래처처럼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계속 무리한 요구를 던졌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예의를 지켜야 하는 어른이나 함부로 끊어낼 수 없는 관계에 실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내 감정 하나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카드가 원인 자리에 들어오면 오래 끈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무게가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는 쪽이었고, 내가 살피는 쪽이었고, 내가 조심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니 쉽게 끝을 못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7번 명나라 사신 카드가 단순히 상대가 강하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카드는 동시에 여러분이 너무 오래 그 상대를 크게 보아왔다는 뜻도 됩니다. 물론 실제로 상대의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내 삶 전체를 좌우할 정도인가를 다시 보셔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상대의 눈치와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내 내면의 기준을 뒤로 밀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상대가 보이는 표정 하나에도 이 결정을 미뤄야 하나 망설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57번 명나라 사신 카드라는 것은 내 마음보다 상대의 권위를 크게 세워둔 구조 자체가 오래된 고민을 연장시켰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판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강할 수는 있어도 내 인생의 옥새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6번째 자리. 해결할 방법에는 20번 용서를 구함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며 빌라는 뜻으로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선택의 흐름에서는 조금 더 깊게 읽어야 합니다. 20번 용서를 구함 카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대립을 끝내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영원히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억울함과 분노를 앞세워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면 한 번은 납작 엎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먼저 톤을 낮춰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정면 승부 대신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존심의 승리가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흐름을 끝내는 것입니다. 20번 용서를 구함 카드는 특히 마음의 결을 바꾸라고 합니다. 오래 끌던 고민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늘 내가 참아야 하지?
왜 늘 내가 더 조심해야 하지? 왜 상대는 저렇게 큰 얼굴을 하지? 이런 감정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면 후폭풍이 커집니다. 감정은 시원할 수 있어도 실제 삶은 더 꼬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후퇴를 권합니다. 내가 다 맞고 상대가 다 틀렸다는 태도로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칼날을 세우지 마십시오. 때로는 결론을 빨리 짓기 위해, 상황을 매듭짓기 위해 내 억울함 일부를 접어두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여기서 선을 낮추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더 큰 손실을 막는 처방입니다. 특히 57번 명나라 사신 카드 뒤에 20번 용서를 구함 카드가 오면 강한 상대와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라는 뜻이 강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말의 각을 죽이고 불필요한 충돌 없이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체면이라면 체면을 조금 세워주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형식이라면 형식을 갖춰주고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더라도 상황을 끝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연애라면 깔끔한 정리의 말을 하되 마지막에 상처를 더 후벼 파는 말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이라면 퇴로를 만들면서도 정면 충돌은 피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감정 폭발보다 예의 있는 거리두기가 훨씬 낫습니다. 이 카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할 것, 더럽히지 말 것, 내 기운을 더 소모하지 말 것. 그리고 7번째 자리, 가까운 미래에는 74번 타랑알이 이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카드들이 계속 긴장과 압박과 계산을 보여줬다면 이 카드부터는 비로소 숨이 트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74번 다랑알이 이 카드는 비워낸 뒤에 찾아오는 고요를 말합니다. 화려한 승리가 아닙니다. 벼락 같은 반전도 아닙니다. 대신 마음이 잔잔해지는 흐름입니다. 오래 끌던 고민을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붙들었던 문제라 손에서 놓고 나서도 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압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이 문제에 매달려 있었는지, 그리고 내려놓고 나니 왜 이렇게 조용해지는지를. 74번 다랑알이 이 카드는 밖의 소음보다 내 안의 균형이 다시 잡히는 징조입니다. 이 카드가 가까운 미래에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래 끌던 고민이 끝나기 직전에 신호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선택의 가장 큰 신호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격하게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지보다 그냥 조용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억울함을 다 설명하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 그럴 힘조차 아깝게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맑게 비우고 싶어지는 흐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랑아리의 기운입니다. 뭔가를 채워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과 사람의 소음을 덜어내며 내 중심을 다시 둥글게 빚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마음이 커지고 있다면 이미 끝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자리, 달라질 일상의 변화에는 39번 도승지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선택의 결론이 또렷해집니다. 고민이 끝난 뒤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흐름으로 갑니다. 39번 도승지 카드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조력자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사정을 이해하고 내가 한 말을 왜곡하지 않고 필요할 때 정확하게 손을 보태는 사람입니다. 이 카드가 결과로 들어오면 오래 끌던 고민을 끝내고 나서 인간관계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도 실은 훨씬 정교해집니다. 허수는 빠지고 진짜만 남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마음을 숨겨야 했는지, 누구 앞에서 괜히 긴장했는지, 반대로 누구와는 적은 말로도 통했는지 그것이 선명해집니다. 39번 도승지 카드는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도 뜻합니다. 1에서는 믿을 만한 실무 조력자, 관계에서는 진짜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인연, 가족 문제라면 내 편에 서서 중간을 잡아줄 사람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실세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편히 마음 둘 곳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작지만 단단한 연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의 결과는 화려한 복수나 대단한 역전이 아닙니다. 대신 훨씬 귀한 것을 줍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편, 거칠애가 아니라 실질적인 후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되는 신뢰. 여러분은 바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래 끌던 고민을 끝낸 뒤에 오는 열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선택에 고민이 길어진 원인은 강한 상대와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고, 해결의 길은 끝까지 맞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상황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마음이 비워지며 고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진짜 내 편과의 연결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내 삶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싸움은 품위 있게 접어야 비로소 내 기운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버티셨습니다. 이제는 이 판에서 빠져나올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훨씬 조용하고 단단한 삶으로 건너가기 위한 문턱입니다. 여러분의 복은 시끄러운 승리보다 맑고 고요한 정리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 흐름은 아주 선명합니다. 오래 끌던 고민은 감정이 약해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정확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상황을 재고 따지며 버텼기 때문에 여기까지 길어진 것입니다. 3번 선택은 다른 배열보다도 머리와 입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있는 흐름이 강합니다. 생각은 많았습니다. 주변 말도 많았습니다. 해야 할 일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진짜 내 마음은 오래 숨겨져 있었고, 겉으로 드러난 관계와 실제 속사정은 따로 놀았고, 정작 끝내야 할 고민은 자꾸만 뒤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긴장 속에서 머리를 굴려왔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스스로도 쉬지 못했고, 주변도 조용하지 않았고, 현실은 계속 결론을 요구했는데,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는 63번 자격루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시간을 재는 카드입니다. 흐름을 보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한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언제 무너지고, 언제 멈추고, 언제 터질지를 이미 오래 계산해 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훅 움직이는 기질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당장 서운한가 아닌가 보다,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이 말을 지금 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내가 여기서 멈추면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을 먼저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길어집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결과를 먼저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오래 재고 있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충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를 정리하면 다른 하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63번 자격루 카드는 또한 정해진 순서와 때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무작정판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내야 할 상황이라도 마무리의 순서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절차가 맞아야 하고, 스스로 납득할 만한 시점이 와야 움직입니다. 연애라면 감정이 식었다고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이라면 지쳤다고 바로 뛰쳐나오기보다 다음 단계와 안전장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했다고 바로 끊기보다 내가 여기까지 해볼 만큼은 해봤는지, 상대에게 기회는 줬는지, 지금 자르는 것이 맞는 시점인지, 그런 것을 끝까지 따집니다. 문제는 바로 그 신중함이 지금 여러분의 기력을 너무 오래 붙잡아 왔다는 점입니다. 이미 끝나가는데도 아직 정확한 때를 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답은 기울었는데도 마지막 종이 울릴 순간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8번 궁녀들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왜 여러분 고민이 더 피곤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주변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눈치 볼 일도 많았습니다. 내 감정 하나만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번 궁녀들 카드는 소통과 정보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설과 소문과 인간관계의 피로를 안겨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래 끌던 고민을 홀로만 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주변 반응을 계속 의식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이 돌지, 누가 내 편을 들고 누가 돌아설지, 혹은 실제로 여러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겉으로는 다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정작 진짜 내 마음을 조용히 존중해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큽니다. 8번 궁녀들 카드가 두 번째 자리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도 말과 사람을 다루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조율해야 했고, 분위기를 살펴야 했고, 누군가의 말실수나 소문 때문에 괜히 더 피곤해졌을 수 있습니다. 연애라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시선이 끼어든 관계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이라면 실무보다 말 맞추기와 관계 관리가 더 힘든 자리였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사자 둘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친척이나 가족 전체 분위기가 섞여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계산이 빠르고 타이밍을 보는 사람인데 그 위에 사람들의 말까지 얹히니 고민이 간단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은 여러분이 지친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일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싼 입과 분위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리. 과거의 뿌리에는 26번 과거 시험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주 강한 압박을 말합니다. 오래 준비한 것, 오래 버틴 것, 결과를 내야 하는 자리, 남들에게 평가받는 긴장감.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시험대 위에 올라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실제 시험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의 검증일 수도 있고, 일에서의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동안 계속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틀리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기준을 맞춰야 하고, 원하는 결과를 내야 하는 자리에서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도 단순히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까? 여기서 물러나면 그동안 버틴 시간이 헛될까? 결과를 보기 전에는 끝내면 안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26번 과거 시험 카드는 특히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워서 못 놓는 흐름을 만듭니다. 이미 여기까지 준비했고, 이미 여기까지 참았고,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으니 조금만 더 가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조금만 더 버티면 인정받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참으면 뒤집힐 것 같아서 계속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지금 63번 자격루 카드와 8번 궁녀들 카드 사이에 놓이면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더 지쳤을 것입니다. 시계는 계속 가고, 주변 말은 많아지고, 나는 계속 평가받는 기분인데, 정작 마음은 점점 말라갔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오래 끌던 고민의 뿌리에는 단순한 미련만이 아니라 노력한 시간에 대한 집착과 결과를 보기 전에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리, 현재의 문제 자리에는 47번 미래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3번 선택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말 못할 마음을 품고 있거나 겉으로 유지하는 관계와 실제로 끌리는 방향이 다르거나 현실의 자리와 진짜 원하는 방향 사이에 비밀스러운 틈이 생겨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47번 미래 카드는 반드시 연애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정의 문제로도 자주 읽히지만 더 넓게 보면 드러낼 수 없는 욕망, 말할 수 없는 본심, 공식적인 자리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겉으로는 계속 버티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결론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이어가고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겉으로는 끝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목 놓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47번 미래 카드가 현재 문제 자리에 오면 가장 큰 문제는 솔직해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 진심을 말하는 순간 판이 흔들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깁니다. 감춥니다. 아닌 척합니다. 조용히 다른 가능성을 보거나 혼자 속으로만 결론을 품고 있습니다. 연애라면 이미 마음이 멀어졌는데 겉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공식적인 관계는 아닌데 마음이 자꾸 쏠리는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라면 지금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길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인간관계라면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지만 속으로는 거리두기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이중 구조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미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현실은 여전히 현재 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셉니다. 웃고 있어도 진심이 아니고 버티고 있어도 중심이 없습니다.
결국 3번 선택의 전반부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시간을 재고 결과를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주변 말과 인간관계에 소음이 더해졌고 오래 평가받고 버텨야 하는 자리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니 고민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7번 미래 카드가 말하듯 이미 마음속 본심이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갈라졌습니다. 공식적인 흐름과 진짜 감정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끌던 고민이 끝나기 직전의 가장 큰 신호입니다. 더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못 버틴다는 것. 이미 마음은 다른 결론을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아직 그것을 밖으로 선언하지 못했다는 것. 바로 이 상태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면 왜 이 어긋남이 생겼는지,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긴 고민 끝에 어떤 결단이 실제로 내려지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5번째 자리. 문제의 원인에는 15번 태실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시작의 흔적을 묻어두는 카드이면서도 동시에 지나간 근본과 과거의 의미를 너무 오래 붙드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이 여기까지 길어진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현실보다 처음의 의미를 더 오래 붙들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를 왜 시작했는지, 이 일을 왜 선택했는지, 내가 처음에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 출발의 순수함과 명분이 여러분 안에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미 많이 변했는데도 처음이 좋았으니까? 시작은 틀리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바로 접으면 내가 그동안 품었던 마음까지 부정하는 것 같아서 끝내 결정을 미뤄왔을 수 있습니다. 15번 태실 카드는 근본을 소중히 여기는 카드입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쉽게 사람과 일에 마음을 주지 않는 이유도 한 번 마음을 주면 그 시작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카드가 원인 자리에 들어오면 지금의 현실보다 과거의 출발점에 더 묶여 있다는 뜻이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연애라면 처음의 설렘과 약속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일이라면 처음 가졌던 목표와 소명의식이 너무 강해서 현재의 피로와 실망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가족 문제라면 원래 이 관계는 이런 의미였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의 어긋남을 끝까지 덮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지금의 고통보다도 내가 처음 품었던 뜻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 같은 감정 때문에 더 오래 목 놓았던 것입니다. 특히 15번 태실 카드는 기록과 흔적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깝다는 마음도 강하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었고, 이만큼 견뎠고, 이만큼 의미를 두었는데, 이제 와서 접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오래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열에서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출발이 귀했다고 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의 의미와 현재의 실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이 귀했기 때문에 지금 더 망가지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5번 태실 카드는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여러분은 처음을 버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처음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를 끝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자리, 해결할 방법에는 35번 탐관오리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얼핏 불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3번 선택의 해결책으로는 아주 현실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더 이상 순수한 명분만으로 버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몫을 봐야 합니다. 내 손해를 계산해야 합니다. 체면과 의미와 과거의 약속보다 지금 이 상황이 실제로 나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35번 탐관오리 카드는 원칙보다 실리를 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탐욕스럽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은 이미 너무 오래 명분과 애정과 기억에 기대어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이 관계가, 이 일이, 이 구조가 지금 내게 실제로 남겨주는 것이 무엇인지 셈을 내셔야 합니다. 이 카드는 특히 좋은 사람처럼만 굴지 말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너무 많이 이해했고, 너무 많이 정리했고, 너무 많이 눈치 봤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품위를 지키려 했고, 어색해지지 않으려 했고, 끝을 보더라도 최대한 예쁘게 마무리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번 탐관오리 카드가 해결법으로 들어오면 한 번은 아주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빠져나갈 길을 챙겨야 하고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하며
더 이상 상대의 기분을 먼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라면 조건과 보상부터 보셔야 합니다. 관계라면 정리 후에 삶이 실제로 얼마나 편안해지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족 문제라면 정 때문에 계속 내 것을 내주는 구조를 멈추셔야 합니다. 여기서 선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 몫은 내가 챙기셔야 합니다. 35번 탐관오리 카드가 15번 태실 카드 뒤에 놓인 것을 보면 여러분의 해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처음에 의미를 붙들며 버티는 방식에서 지금의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이미 충분히 귀하게 간직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 때문에 현재를 더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면 때로는 조금 이기적으로 굴어야 판이 정리됩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 내가 너무 차가워 보일까? 그런 걱정이 해결을 막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의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내 기력과 내 시간과 내 현실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민이 끝납니다. 7번째 자리, 가까운 미래에는 61번 유수낙화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 억지로 붙들지 않는 흐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물 위에 떨어진 꽃잎처럼 붙잡으려 해도 이미 흐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선택에 가까운 미래는 싸우며 끝나는 것보다 마음이 스르르 놓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큰 사건이 터져 끝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강하게는 여러분 안에서 이제 그만하는 감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더는 애를 쓰고 싶지 않고, 더는 설명하고 싶지 않고, 더는 마음을 붙들 힘조차 남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기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리의 시작입니다. 붙들 힘이 빠지는 것은 끝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61번 유수낙화 카드는 아름답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래 끌던 고민의 끝은 종종 아주 조용하게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실히 싫어져서 끝난다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애틋하지 않고 더 이상 분노도 크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두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미련이 없는 척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카드는 미련이 있어도 억지로 붙잡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연애라면 연락을 억지로 이어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일이라면 내가 나서서 더 살리려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면 설명과 해명을 줄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이미 끝나가는 것을 마침내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자리, 달라질 일상의 변화에는 22번 아침 조회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결론입니다. 판결입니다. 더는 미루지 않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끌던 고민은 결국 조용히 흘려보낸 뒤 어느 시점에서 아주 단호한 결론으로 정리됩니다. 61번 유수낙화 카드로 마음이 먼저 흘러가고 22번 아침 조회 카드로 현실의 선언이 뒤따르는 시기입니다. 즉, 감정은 먼저 정리되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선택의 결과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분명히 끊어냅니다. 관계라면 입장을 정리합니다. 일이라면 결정을 내립니다. 인간관계라면 더는 흐리지 않고 선을 긋습니다. 이 카드는 질질 끄는 것을 끝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망설이던 여러분도 막상 마지막에는 생각보다 단호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22번 아침 조회 카드는 공과 사를 가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들어오면 감정에 휘둘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전부를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핵심만 남깁니다. 더는 이어갈 수 없는 이유, 더는 허락할 수 없는 선, 앞으로 내가 취할 태도, 그것을 분명하게 정합니다. 이 카드가 오면 오히려 여러분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이미 61번 유수낙화 카드에서 감정이 많이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 변화는 의외로 담백할 수 있습니다. 말은 짧아지고, 행동은 분명해지고, 관계는 정리되고, 삶은 훨씬 정돈됩니다. 오래 끌던 고민이 끝나기 직전의 진짜 신호는 마음속 소란이 잦아들고, 대신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는 문장이 아주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번 선택의 고민이 길어진 원인은 처음의 의미와 과거의 시간을 너무 귀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결의 길은 명분이 아니라 실리를 보는 데 있습니다. 내 몫을 챙기고 더는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 하지 마셔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억지로 붙들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뒤에는 아주 단호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끝이 감정 폭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 말과 행동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처음의 의미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현재를 더 소모하지 마십시오. 흘러갈 것은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길 것은 분명하게 남기셔야 합니다. 그 결단이 들어오는 순간, 오래 끌던 고민은 마침내 끝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그때부터 다시 정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흐름이 필요한 분께 공유로 좋은 기운을 나눠주세요.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 흐름은 오래 끌던 고민이 왜 이렇게까지 쉽게 끝나지 않았는지를 아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미련이 많아서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신중했고, 너무 오래 때를 재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여러 번 결론을 내렸다가도 다시 현실을 점검하며 뒤로 물러났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감정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책임의 문제도 있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압박도 함께 얽혀 있습니다. 4번 선택의 전반부는 특히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멈춰 있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쉼없이 계산하고 준비하고 견디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정을 못 내리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이 보고 있었고, 너무 많이 따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 발을 떼는 일이 더 무거웠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는 50번 앙부일구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때를 재는 카드입니다. 순서를 보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기질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무리 커도 그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 이 다음에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 내가 한 걸음 움직였을 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지를 오래 재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래 끌던 고민이 생기면 남들보다 결론이 늦습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결론이 가져올 파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턱대고 판을 뒤엎는 사람이 아닙니다. 흐름이 익어갈 때까지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표 안에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고민을 길게 만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50번 앙부일구 카드는 기다림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 늘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조급한데 현실은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아직 선언할 수는 없는 상태. 이미 마음은 흔들렸는데 외부 조건이 정리되지 않아 결단을 미루는 상태. 바로 이런 시간이 50번 앙부일구 카드와 연결됩니다. 연애라면 이미 지쳤지만 완전히 돌아설 적절한 순간을 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일이라면 떠나고 싶지만 다음 자리가 마련되거나 최소한의 안전이 포장될 때까지 참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인간관계라면 지금 선을 그으면 너무 큰 파장이 올 것 같아 계속 적절한 타이밍만 찾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없이 마음속 결론을 내렸다가도 다시 현실의 해시계를 보며 멈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17번 행궁 행차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움직임입니다. 자리의 이동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흐름입니다. 50번 앙부일구 카드 다음에 17번 행궁 행차 카드가 오면 여러분은 본래 답답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이미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더는 맞지 않다고 느끼면, 사람은 그대로인데 공기가 달라졌다고 느끼면, 같은 일상을 계속 반복하는 것 자체가 나를 더 지치게 만든다고 느끼면 결국 마음은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4번 선택의 여러분은 오래 끌던 고민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계속 다른 삶을 상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공간, 다른 관계, 다른 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베이스 캠프를 마음속으로 자꾸 그려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를 유지하는 쪽으로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바꾸는 쪽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번 행궁 행차 카드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숨막히는 정체를 끊고 새로운 기운을 들이려는 움직임으로도 읽힙니다. 여러분은 오래 끌던 고민 앞에서
단순히 이것을 계속할지 말지보다 내가 아예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 아닌가를 깊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연애라면 관계 자체의 유지보다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일이라면 현재 자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부서나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답이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면 사람 하나를 끊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무리와 분위기 자체를 바꾸고 싶어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두 번째 자리에 들어온 것은 여러분이 본래 변화에 대한 감각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문제는 변화의 필요는 알지만 실제로 그 행차를 시작하는 순간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떠나면 되는데 막상 떠나는 결정은 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자리. 과거의 뿌리에는 44번 제조상궁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민이 왜 오래 끌렸는지가 더 깊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과거부터 책임이 많은 자리에서 버텨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전체 흐름이 흐트러질 것 같고, 내가 빠지면 누군가가 수습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참아야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될 것 같은 자리. 바로 그런 역할을 오래 맡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44번 제조상궁 카드는 키강을 잡는 카드입니다. 위아래를 보고, 분위기를 수습하고, 실수를 줄이고, 무너지는 판을 버텨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바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맡아온 몫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강한 사람으로 팠을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강함 때문에 더 많이 떠맡고 더 오래 참아왔던 것입니다. 44번 제조상궁 카드가 과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예전부터 잘못을 바로잡고 흐트러진 것을 수습하고 누군가 대신 악력을 맡는 자리에 자주 서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끌던 고민도 쉽게 끝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빠지면 이 판이 더 엉망이 될까봐,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정리하지 않을까봐, 내가 끝내면 누군가를 너무 곤란하게 만들까봐, 이런 책임감이 여러분을 붙잡아 왔을 수 있습니다. 연애라면 관계를 유지하는 쪽의 에너지를 늘 여러분이 더 많이 냈을 수 있습니다. 일이라면 실무와 수습을 늘 여러분이 떠안아 왔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분위기와 체면을 챙기는 역할을 여러분이 오래 맡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민은 단순히 싫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빠진 뒤에 혼란까지 떠안고 고민하는 무게로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리, 현재의 문제 자리에는 9번 왕세자의 활쏘기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현재 문제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지금 극도로 외로운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고민의 중심에서는 결국 혼자입니다. 누가 대신 맞아줄 수 없고 누가 대신 결단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관역을 정하고 스스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44번 제조상궁 카드가 보여주는 책임의 무게를 오래 짊어진 상태에서 9번 왕세자의 활쏘기 카드가 현재 문제로 오니 지금 여러분은 도와달라고 쉽게 말하지도 못하고 설사 말해도 진짜로 이해받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버티고 혼자 결론을 미루는 시간이 길어졌던 것입니다. 9번 왕세자의 활쏘기 카드는 또한 목표를 정한 뒤에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 기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문제 자리에 들어오면 그 집념이 오히려 여러분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보는 방향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혼자 계산하다가 더 지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도 되는데, 스스로 해내려 하고, 누군가와 상의해도 되는데, 결론은 내가 내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래 끌던 고민의 현재는 이미 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도 그 답을 실행하는 마지막 한 걸음을 혼자 떠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연애라면 혼자만 관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라면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면 겉으론 함께 있어도 결국 내 편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독감이 지금의 문제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4번 선택의 전반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여러분은 원래 시간을 보고 때를 재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답답한 자리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미 마음은 다른 환경과 다른 판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너무 오래 책임과 수습의 자리를 맡아왔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결정을 홀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끌던 고민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속으로 떠났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 결론을 현실의 화살로 쏘아 올리는 일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왜 이 고독한 고민이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이 마지막 걸림돌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 판을 갈아타게 되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5번째 자리, 문제의 원인에는 31번 네이원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겉으로는 치유와 해답처럼 보이지만 원인 자리에 들어오면 조금 다른 결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이렇게까지 오래 끌어진 이유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속 더 나은 해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살피면 살릴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조언, 다른 방식, 다른 처방을 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주 길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모른 척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고쳐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관계도 살려보려 했고, 상황도 수습해보려 했고, 내 마음도 달래보려 했고, 상대도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니 끝이 늦어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1번 네이원 카드는 전문가의 해답을 찾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 선택의 여러분은 오래 끌던 고민 앞에서 혼자 판단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처방을 들여다본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도 생각하고, 주변 조언도 듣고, 상황을 분석하고, 상대의 상태도 헤아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도 계속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병이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관계는 이미 기운이 다했고, 어떤 구조는 이미 오래 썩었고, 어떤 흐름은 살리려 할수록 나만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쉽게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애쓰면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여러분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31번 네이원 카드가 원인 자리에 오면 오래 끈 이유는 미련보다 책임에 가깝습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살려보려는 마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약점이자 장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카드가 9번 왕세자의 활쏘기 카드 뒤에 놓이면 혼자서 답을 찾으려는 고독과 끝까지 수습하려는 책임감이 겹칩니다. 여러분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끝내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태도로 여기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연애라면 이미 마음이 많이 지쳤는데도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며 다시 기회를 줬을 수 있습니다. 일이라면 구조가 틀어졌는데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며 버텼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인간관계라면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조금 더 어른처럼 굴면 나아질 것이라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열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리려던 것이 실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기력을 갉아먹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분명한 깨달음을 줍니다.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이 내 역할은 아닙니다. 네이원처럼 끝없이 처방을 내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지쳐 쓰러집니다. 6번째 자리, 해결할 방법에는 64번 금속 활자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번 선택의 해결은 마음속에서만 맴도는 결론으로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말이 되어야 합니다.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입장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64번 금속 활자 카드는 퍼지는 말, 공식화되는 입장, 숨기지 않는 결론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혼자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래 속으로만 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결은 조용한 내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명히 전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선언되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드러나야 흐름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말하셔야 합니다. 애매하게 두지 마셔야 합니다. 흐린 태도로 시간을 더 끌지 마셔야 합니다. 64번 금속 활자 카드가 해결법으로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성입니다. 상대가 오해하지 않게, 내가 다시 흔들리지 않게 말이 남아야 합니다. 기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라면 문서와 메시지와 확실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관계라면 애매한 태도 대신 분명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가족 문제라면 말의 수위를 낮추더라도 입장은 또렷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민이 길어진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 결론은 있었지만 그것이 밖으로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지가 남았습니다. 상대도 기대를 놓지 않았고 상황도 이전처럼 굴러갔고
여러분 자신도 다시 미련에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4번 금속 활자 카드는 말합니다. 이제는 찍어내야 합니다. 흩어진 생각을 문장으로 만들고 흐린 마음을 결정으로 굳혀야 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 카드가 참 좋은 이유는 31번 네이언 카드가 보여준 끝없는 수습의 루프를 끊어주기 때문입니다. 더는 새로운 처방을 찾지 마십시오. 더는 설명을 보태지 마십시오. 더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마십시오. 64번 금속 활자 카드는 확산의 카드이지만 지금은 내 결론을 확정하는 카드로 작동합니다. 내 생각을 분명히 세상에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오래 고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장황함이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짧더라도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끝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이미 수없이 수정본을 썼습니다. 이제는 최종본을 내셔야 합니다. 7번째 자리, 가까운 미래에는 54번 제사를 지냄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주 묵직합니다. 의무, 마무리, 정식 절차, 마지막 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4번 선택에 가까운 미래는 갑작스럽게 끊어내는 모습보다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치를 절차를 치른 뒤에 끝내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내더라도 할 도리는 하고 끝내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오래 끌던 고민이 끝나기 직전의 신호는 이제는 감정보다 의무감이 앞서는 순간입니다. 좋아서 붙드는 것도 아니고 희망이 커서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정리는 하고 끝내야 한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54번 제사를 지냄 카드가 주는 신호입니다. 이 카드는 관계든 일이든 마침표를 찍기 전에 치러야 할 절차가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연애라면 마지막 예의를 갖춘 정리, 일이라면 인수인계나 공식적인 마무리, 가족 문제라면 어른으로서 지켜야 할 성과 형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끝을 원하면서도 당장 훌훌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남기지 않고 가기 싫고, 치워야 할 것을 남겨두고 싶지 않고, 최소한의 예법은 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태도 덕분에 이번 끝맺음은 지저분하지 않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파국을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이미 감정은 오래 탔습니다. 이제는 형식이 남았습니다. 그 형식을 마치면 마음도 따라 정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자리, 달라질 일상의 변화에는 27번 죄수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만 보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 자리에서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오래 끌던 고민을 끝낸 직후에 여러분은 일단 멍할 수 있습니다. 허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졌는데도 당장 날아오르는 느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오래 갇혀 있었구나 하는 감각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27번 죄수 카드는 지금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하는 카드입니다. 동시에 끊어낸 직후에는 잠시 정체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판은 정리되었는데 당장 환희가 오지 않는 것, 해방됐는데도 몸은 아직 쇠사슬의 감각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다시는 같은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7번 죄수 카드는 억울함과 정체를 겪은 뒤에야 사람이 달라진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번 고민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은 이전처럼 쉽게 참고 버티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자유를 묶어두는 일, 책임감 때문에 내 삶을 감옥처럼 만드는 일, 그런 방식에 대해 훨씬 예민해질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공허하고 적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전처럼 소음 속에서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조용한 정체가 낫다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번 선택의 고민이 길어진 원인은 끝까지 살릴 방법을 찾으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해결의 길은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분명한 말과 기록으로 밖에 내놓는 데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마지막 도리를 다하고 정식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잠시 비어있는 듯한 정체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래 갇혀있던 문이 열린 뒤에 찾아오는 낯선 고요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너무 오래 수습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끝내야 할 것은 끝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마음속 독백이 아니라 분명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을 내놓는 순간 오래 끌던 고민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후의 정막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정막이 아니라 다시 숨쉬게 하는 정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뒤부터 훨씬 덜 시끄럽고 훨씬 덜 억울한 방향으로 정리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흐름이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로 좋은 기운을 나눠주세요.